아이들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붙이고 어딜 가든 시선 집중될 수 있도록 트럭을 만든 거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울부터 부산까지 다 쉼없이 달리는 건데 이게 아버지들 눈에 얼마나 절실함이 가득했을 거 아니에요. 지치지 않고 하루 종일 이제 우리 아이 찾아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다고 하죠. 얼마나 절박해요, 전국 팔도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이런 아버지들을 더 힘들게 만든 건 이제 사람들의 무관심. 전단지를 이렇게 돌리면 그거 받고 면전에서 버리거나 필요 없어요 하고 안 받거나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이 아버지들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래서 나중에는 제주도까지도 우리가 차를 배에 실어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다니는데 시민이 신고를 했던 모양입니다. 여기 이상한 차가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 경찰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사실 이랬다 하니까 제주도에까지 아이를 찾아왔느냐 하면 깜짝 놀래요. 여기는 그런 게 절대 없다. 안심하시고 가지요. 참 헤아릴 수가 없네요. 이런 이제 아버지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돈이 문제였습니다. 그러겠죠. 그냥 쉬는 날 저렇게 돌아다니신 게 아니거든요. 하던 일도 그만두고 그동안 모아뒀던 돈 이거 써가면서 저렇게 수색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사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끼니를 거르는 건 뭐 다반사고요. 전국을 돌면서 사실 묵을 곳도 있어야 되잖아요. 5명이 간신히 누울 수 있는 여관방 이런 거 구해가지고 잠을 청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그런 여관방에서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해요. 이게 좁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잠을 청하려고 누워도 그중에 누군가 먼저 잠들면 잠꼬대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 다른 분들도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들도 고생이 그래요. 어머님들이 더 고생했어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걸려오는 제보 전화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언제 아이들에 대한 제보 전화가 올지 모르니 수화기 앞에서 한시도 떠나지 못하고 꼭 붙어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고생을 했는데 아이를 찾는데 도움이 좀 됐을까요? 이제 실제로 아버지들을 전국을 돌면서 아이 찾으러 다닌다. 이게 이제 구전되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입에서 입으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고 그럼 결국 언론이 붙어요. 보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한 사람도 이 기사를 본 겁니다.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세고 가장 중요한 사람. 대통령. 그렇죠. 대통령이었네요.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요로 전해들은 노태우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서 실종 어린이를 찾아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요 수사기관이 다 달려드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더가 나왔으니까. 전국적으로 개구리 소년 찾기. 이게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당연히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수사가 확대되었느냐. 야, 군부대가. 와룡산 수색을 위해서 투입된 인원이 32만 명. 야, 그러면 뭐 와룡산은 다 뒤졌네. 대대적인 수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대구의 지방경찰청 차원의 수사본부가 구성이 되게 되고요. 수색이 시작되던 날 이 지휘관의 한마디가 경찰관들의 사기를 확 북돋우게 됩니다. 소년들을 찾으면 1계급 특진을 시키고 다음 날 헬리콥터에 태워 집으로 보내주겠다.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인 건데요. 이렇게 되니까 수사가 훨씬 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뭐 만화방, 오락실, 빈집, 농수로, 500개가 넘는 맨홀, 화장실 정화조까지 일일이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잡듯이 한번 뒤져본 거죠. 특히 이제 와룡산 같은 경우에는 탐침봉을 찔러가면서 수색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와룡산뿐만이 아닙니다. 대구 시내에 있는 산이란 산은 다 뒤졌습니다. 대구 상공에 수사 헬기가 안 떠 있는 날이 없을 정도로. 거기에다가 도룡뇽 알 찾으러 갔다 그랬잖아요. 주변 저수지. 저수지에 익사했을 가능성까지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저수지 잠수부들까지 투입을 했습니다. 이때 수사가 진짜 스케일이 컸던 게요. 해군까지 투입이 됩니다. 대구 근처 진해만 인근의 무인도에 대한 수색 작업도 벌이게 됩니다.
사격연합회에서도요. 사냥하는 사람들은 등산과 산타기에 능하며 사냥개까지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색에 동참하게 됩니다. 개구리 소년 찾기, 여기에 이제 기업들도 도움을 주기 시작한 거죠. 무려 전단지 10,000장을 제작해서 배포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쓰던 전단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제철에서 만든 거죠. 지금 포스 대출판 미운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대이죠. 지역감정 해소 국민운동 광주 전남 협의회. 대구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인데 광주 전남 쪽에서 만들어서 이제 도와주신 거죠.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오른쪽은 담뱃값이고요. 공중전화 카드인데 뭐 심지어 신용카드, 뭐 초코파이, 세제, 우유팩. 그래도 이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온 나라가 발벗고 나서주니까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일단 뭐 그런 희망이 좀 모아져서 현상금이 4,200만 원으로 뜁니다. 우와. 4,200만 원이면 이 시절이면 이제 강남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데는 집 한 채는 그러겠죠. 충분히 사고도 남을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제보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엄청 들어왔겠는데 이것도. 91년 한 해에만 제보 전화가 350여 건 정도. 거의 뭐 하루에 한 통씩 온 거네요. 근데 이게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제보전화. 이런 상황에서 이 종식이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 하는 전화를 받은 거예요. 이게 제보 전화도 아니고 엄마 하는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이 종식이 어머니는 이거 우리 종식이 목소리가 맞다라는 얘기를 하시기도 했었는데 장난이면 진짜.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게 사실은 현상금 놀이고 자기 아이를 가지고 아이한테 전화를 걸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뭐야 진짜. 그리고 얼마 후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400만 원을 준비해라.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이겠다. 돈을 준비해라. 네. 이것도 과연 종식이를 납치한 진짜 범인이 맞을까? 진짜 돈을 준비해야 할지 경찰과 같이 상황을 파악하던 중에요. 집에 전화가 또 걸려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이 아이를 납치한 범인이라며 1,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저 돈을 노린 전화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이제 영규 집으로 편지가 한 통이 이제 날라오는데 아파트 화단에 있었던 편지를 여자아이가 주워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6절지 2장 분량의 이제 편지였는데 저는 김영규예요. 우리 5명은 지금 산속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아저씨가 우리들을 자루 속에 넣어 끌고 왔어요. 일주일에 3번밖에 물을 주지 않아요. 철원이 형은 어떤 아저씨 일을 잠도 안 자고 돕고 있어요. 뭐 그렇듯하기도 하기도 하고 뭐 좀. 납치 당시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인데. 네, 이 영규 편지하고 영규 글씨체를 대조를 해봤는데 글씨체가 너무 달랐었던 거죠. 이거 진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데. 다른 목적? 목적이요? 이것도 돈인가요? 이 가짜 편지를 쓴 범인은 처음에 이걸 발견했다고 했었던 그 여자아이였습니다. 여자아이? 왜? 그냥 100% 장난이구나. 장난으로? 세상에. 과자 봉지에 개구리 소년 찾는다 이 광고가 있으니까 이걸 보고 장난 편지를 쓰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냥 궁금했대요. 어이가 없다. 이걸 근데 받아든 부모님은 그니까요. 이제 억장이 무너지셨던 거죠, 진짜. 1년에 350건 들어왔으니까 그중에서 진짜 쓸모있는 게 몇 개가 있겠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제보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아이들이 부산에서 커피를 팔고 있다. 왜냐면 당시에 이제 가출 청소년들 데려다가 뭐 껌 팔게 하고 앵벌이 시키고 앵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구걸시키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성행했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그거를 하고 있다고 부산에서 이런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뭐 그러니까 부모님들 일단 우리 아이 구걸하고 있다니까 억장이 무너지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부산으로 아이들을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참 진짜. 믿고 싶으셨던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멍텅구리 배에 잡혀가가지고 일을 한다.
또 뭐 거기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나올 수가 없다. 또 어떤 곳에서는 아이들을 잡아가면은 팔다리를 이래 묶는답니다. 묶어서 3개월, 4개월이 좀 피어지질 않는데요. 시장 통에 가면은 뭐 질질 끌고 다니면서 동냥거리 하는 거. 와, 근데 저런 얘기 들으면 진짜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그 서울역 숙소에서 자고 있었는데 새벽쯤에 연락이 왔어요. 영주 닮은 애를 누가 봤다. 그래서 지금 잡고 있는데 와서 확인을 해달라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현장으로 뛰어나갔더니만은 종식이 아버지와 같이 영규가 아니었죠.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 기자, 우리 아들 어디인가 살아있다. 김 기자가 끝까지 좀 추적해줘. 저한테 그렇게 평소에 당부를 했었어요. 부모님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장난 제보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관심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어떤 전화도 무시하지 않고요, 확인하기 위해 전국을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부모님들을 가장 화나게 하는 사건이 하나 아, 벌어집니다. 그래요? 네. 외국에서 범죄 심리학을 전공했다라고 하는 예, 교수님이 한 분 예. 계셨어요. 예. 프로파일링으로 직접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 부모님이 당연히 이제 아이들 사건을 풀어줄 사람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는 증거들을 다 내주셨대요. 실제로 부모님들도 그 교수한테 되게 감사한 마음을, 그리고 교수가 범인을 알아냈다, 자기가. 예? 라고 합니다. 불안하다 이거. 누구였냐면 연식범이라고 하면서 네. 종식이의 아버지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발표를 한 거죠. 예. 종식이 집 화장실이랑 골방 부근에 시체가 묻어 있을 거다. 그 집을 파봐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근데 이걸 허락했느냐는 거죠. 진짜 했네. 당연히 이제 종식이 아버지는 저 오해는 풀어야 되잖아요. 마을 주민들까지 다 지켜보는 데서 종식이네 집이 무너집니다. 현장에서 굴삭기로 화장실을 파고 드러내고 하는 거 저희들 다 지켜봤죠. 1시간 이상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나왔겠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종식이 아버지는 화가 나고 그 교수는 당황해가지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황당한 주장이었죠. 아니 근데 엄연히 그 프로파일러인데 뭐 이유 같은 게 있었습니까? 뭐라도 있었겠죠. 뭐가 있으니까 땅을 파헤친 거 아니에요? 종식이 아버지를 만나러 집으로 갔는데 네. 자기가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화장실까지 막 따라와가지고 경계하고 감시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소심했구나. 그리고 아이랑 통화했었던 테이프가 있었는데 국가수에 제출할 때 조작했다는 거예요. 이 교수의 말에 따르면 근거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종식이 어머니가 아이들이 사라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에 육감적으로 왔다 그러면서 마을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어요. 종식이라고 추정되어지는 아이로부터.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가 막 감정적이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이성적인 거예요. 그러한 점들이 이 사람이 봤을 땐 이해가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발굴할 때 운동화가 하나 탁 나온 거예요. 실제로요? 예. 막 씻어봤더니 여자애. 비극이 또 비극을 낳고 더 큰 비극이 쌓여지는 순간이었죠. 아이를 찾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모에게 2차 피해를 준 상황이 된 겁니다. 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 사건에 대해 종식의 아버지는 자식을 잃고 겨우 마음 잡고 일하려 하는데 이런 쇼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2001년 간암 판정을 받으시고요. 아들 종식의 곁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종식이 만나러 간다 였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을 하는데 안 미치겠어요. 우리 것도 뭐 굉장해서 그래요. 날만 새면 우리하고 같이 어울리가 있는데 언제 그 무들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래. 지발 이 양반은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해도 아이라고 하길래 그때 술도 많이 먹었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화병이 더 이제 도졌는 거죠. 죽었으니까.